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우체국의 재정 적자 책임이 아마존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유세 현장에서 또 한 번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름 휴가를 줄이고 연방 하원 의원들을 소집해 우체국장 청문회를 가지겠다고 나선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체국의 적자는 소포 때문이라면서 아마존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만큼 우체국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NBC 방송은 우체국의 적자가 소포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보험 혜택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민주당과 백악관 간에 깊어지는 갈등이 우체국 적자 운영의 책임 소재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력일간지 AJC는 연방환경보호국이 임의로 정한 납중독 기준치 때문에 애틀랜타 서부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납중독 토양 제거의 기준치인 납 함유량을 400ppm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51개의 필지를 조사한 결과 148곳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AJC는 환경보호국이 400ppm이라는 높은 기준 때문에 납중독이 심각한 상당수의 땅들이 방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높은 기준치가 정해진 것이 순전히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애틀랜타의 WSB-TV가 랜드마크 커뮤니케이션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47%를 얻어 44%를 얻은 바이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조지아주가 아직은 공화당의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준 결과인데요. 남성 유권자만 집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15포인트 앞섰고 백인 유권자에선 68%, 65세 이상 유권자에게선 5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4.4%입니다. 명문대학으로 유명한 채플힐 소재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 학부생 수업을 원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177건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외에도 349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캠퍼스 안팎에서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확진자들 모두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합니다. 협상이 결렬된 채 연방상원이 9월 8일까지 휴회하면서 2차 경기부양 현금 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CNET은 의회가 재개해서 다시 협상을 이뤄낼 경우 언제쯤 두 번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도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소 희망적인데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일주일이면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CNET은 9월 8일 개원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9월 21일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제 테네시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 빌리 주지사가 코로나19 책임보호법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주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큰 타격을 받은 기관들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올해 8월 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리 주지사는 이번 법 제정으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자신있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현금 지원 신청자 73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갖고 30명의 수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한인회관에서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500씩의 지원금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신청자 43명에게는 식료품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으로 떠오른 서부 푸네 지역에서 주민의 51.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과학자들이 집단 면역 이론과 관련한 의문점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급속한 확산은 쉽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인도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그보다는 치명률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 18일 밤 12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식당,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대면 예배는 모두 금지되고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각종 친목 모임과 박람회 등의 행사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도 폐쇄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 같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집회, 공연 등 대중이 모이는 실외 및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납중독 문제입니다. 이 납이라는 게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납이 중독된 지역, 납중독이 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지어진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람도 납에 중독이 되는데, 이 납에 중독이 되면 건강상에 많은 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그 납중독의 문제는 이미 보건당국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납이 중독이 되어 있는 토양이다, 땅이 있다, 그러면은 연방환경보호청에서 나와서 토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땅을 다 갈아엎어줍니다. 새로운 땅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애틀랜타 서부 지역이 바로 이런 그 납중독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에머리 대학에 있는 연구팀에서 여기 좀 수상하다,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연방정부에서 좀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나와서 실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 한 340여 개 정도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 사태가 심각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1000개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그 정도면은 이미 당국도 이 사태가 심각치 않다, 결국 이 서부 지역이, 아틀란타 서부 지역의 주택가가 납에 중독이 되어 있는 땅들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 지역에 지금 빈민층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중독이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해도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갈아엎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 결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오염된 토양을 다 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좀 갈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오늘 AJ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연방환경보호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치, 문제가 됐을 때 땅을 갈아엎어주는 기준치가 400p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ppm이라는 거는 정말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한 75ppm만 돼도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0ppm이어야길 바란다. 어린이 건강, 특히 어린이 건강에는요, 이게 조금이라도 중독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 납이 몸에 스며드는 게 성인보다 90%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한 2배 가까이 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 이 납중독되어 있는 땅의 집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연방정부의 기준치는 400ppm이니까 400ppm이 넘어가는 집은 나라 돈으로 땅을 갈아엎어주겠지만, 이게 400ppm이 안 되는 집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빈민가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AGH에서 소개한 사례에 보면은요, 395ppm, 거의 400ppm이죠. 그런데 395ppm이어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집이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지 5ppm 때문에 이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 왜 연방정부가 그럼 그렇게 높은 기준치를 정해놨느냐? 이 AJC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돈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치를 높여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환경보호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400ppm이든 300ppm이든 건강에 나쁘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연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400ppm 이하로는 못 해주겠다고 하면 애틀랜타 시당국이나 조지아 주정부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요즘 정치권은 우체국 때문에 하여간 난립니다. 우편투표 확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서 지금 민주당은 우편투표를 확대한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투표 실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 특히 백악관은 직접 나서서 이거 안 된다. 우편투표는 위험하다. 이게 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체국장 대령해라. 청문회 하자.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체국장이 지금 청문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왜 우체국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이 우체국장 지금 드조이라는 우체국장이요. 지난달,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임 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장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조치를 내립니다. 이제 우체국이 만년 적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치 내용이 오버타임 근무하지 마라. 초과 근무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또 자동 분류기 있거든요. 우편 자동 분류기. 우편 자동 분류기를 갖다가 다 재배치합니다. 다시 다 재배치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편물이 처리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 아니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거 우체국이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소포 때문이다. 이 우편물 그냥 우편물보다 소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소포에 대해서 우체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 가뜩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점점 활성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더군다나 아마존 같은 곳들이 이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더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특히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들이 돈을 더 내놔야 된다. 우편 요금을 더 늘려야 된다. 소포에 대한 우편 요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존을 타겟을 많이 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전체가 다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제프 베조스 CEO를 개인적으로 또 타겟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그 아마존을 거들먹거리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런 우체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아마존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이미 2018년 때도 그랬고 2016년 대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우체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쇼핑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진작에 우체국이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적자 나는 부분이 소포 때문이니까 소포에 대한 그 우편 비용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왜 발표를 안 했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지금 우체국이 완전히 정치계에서는 지금 뜨거운 핫포테이토죠.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 우체국을 구워 삶아야 되는 당근을 주던 채찍질을 하던 우체국을 구워 삶아서 우편 투표를 하게 만드느냐 못하게 만드느냐 양쪽에 지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편 투표를 확대하느냐 아니면은 현장 투표를 좀 더 보강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우체국이 왜 적자를 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우체국 운영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은 이 우체국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체국을 살려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검토를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체국도 살고 어쩌면 그로 인해서 선거에 대한 시행 정책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예, 지금 개학 시즌이죠.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이제는 다 개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채프리 레이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177명이 감염됐습니다. 349명이 또 그 때문에 격리가 됐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는 여학생 클럽에서 23명이 집단 발병을 했고요. 가톨릭 대학으로 유명한 그 노트르담 대학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만 58건 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금 집단 발병 사태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K-방역 이것도요. 얼마 못 가서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칭찬했던 뉴질랜드 기억나시죠? 100일 동안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 세계가 칭찬했던 뉴질랜드도 그 칭찬한 바로 다음 날 101일째 되는 날 집단 발병이 벌어져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해지는 총선거를 지금 한 달 또 미루기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긴장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학 시즌을 맞았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긴장하시고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수칙, 손 자주 씻는 것, 위생수칙,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리 두는 것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